울산공!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말에는 18라운드 경기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먼저 8월 29일 토요일 상주와 인천 그리고 수원과 부산이 맞붙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경기를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상주와 인천 역시 화제의 팀 인천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앞으로 그 인천의 향방이 이번 네. 시즌 어떤 K리그의 네. 그 소리를 써 내려가게 되겠죠. 이번 시즌 역시 거의 불가능해서 가능성이 점점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정말. 그러니까요. 대구를 원정에서 꺾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제 못했을 것 말이요. 같은데 그때부터 뭔가 좀 시작이 돼서 2연승까지. 그러니까요. 이제는 상주를 상대로 3연승까지도 노리고 있는 팀의 프리뷰를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주는 더욱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팀입니다.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약간 좀 꺾였습니다. 2연패를 당하고 있고 인천은 반대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네. 통산 전적을 살펴보면 11승 7무 8패로 인천이 우세한 모습. 지난 시즌은 2승 2패로 완전히 호각사의 모습을 보였었고 올 시즌 역시 1대1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바가 있습니다. 7월 11일의 맞대결을 보면 일단 47분에 오세훈 선수가 골을 넣고 거의 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갔었는데 92분에 역시 그 활동량의 제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현학 선수가 엄청난 전진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1로 무승부로 끝이 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인천은 그 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기적같이 승점 한 점을 따왔고 그 승점 한 점, 소중한 한 점이 지금 또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상주는 최근에 성적이 주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시즌 초반에 상주가 굉장히 수비가 좋은 팀이었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팀이었는데 최근 3경기에서 승점 기준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5경기 11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만큼 뭔가 좀 수비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진 상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인천은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를 거두는 과정에서 2득점과 2실점, 그러니까 실점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정 자체가 아주 좋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또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인천 그리고 조성환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전 경기를 살펴보면 상주 같은 경우에는 전북을 맞이를 했었는데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8월 27일에 상주에서 6명의 선수가 전역을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점에 맞춰서 전북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6명 중에서 무려 5명의 선수를 제외를 하는 김태환 감독의 용병술이 보였었는데요. 이찬동 선수는 본인이 스스로 뛰고 싶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김태환 감독이 기용을 했다고 밝혔고 이찬동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4-3-3 점수를 전북전에서 가동을 했습니다. 이찬동이 전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박용우 선수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3-3 내지는 4-1-4-1 전형을 사용을 하면서 상주가 그 다음 다가오는 인천전을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1대2로 패하긴 했습니다만 전북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쳐줬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올 시즌에 상주가 잘해왔던 플레이를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이 바뀌었지만 상주의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고 상주 그리고 김태환 감독의 축구는 인천을 상대로도 똑같이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북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버티는 정신력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선수들에게 주입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좀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새로운 선수들로도 자신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을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상주와 최근에 올라오는 그런 인천 간의 맞대결 역시 또 승무패를 물어보시겠죠? 예, 그래서요. 상주가 이길 것 같습니다. 황 선생님 예측을 들어봐야죠. 자, 저는 인천을 굉장히 생각하기 때문에 상주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8월 30일이죠. 일요일에 열리는 경기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울산과 서울, 전북과 강원, 그리고 포항대 성남, 대구대 광주의 매치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 중에서는 어떤 경기 골라오셨나요? 제가 또 전북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북 경기를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전북 경기를 예측했을 때 혹시 전북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네. 이제 본인도 본인의 약간 능력을 이제 인정한 거야. 그렇죠? 자, 울산과 서울 이 두 팀의 경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쌍용 더비가 과연 성사가 될 것인가라는 드디어. 점입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성용 선수의 이 피지컬적인 부분, 몸 상태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다만 이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트레이닝이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네. 이르면 이날 경기에 교체 정도로 이제 출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다만 아직까지는 이 경기에 직접 투입이 됐을 때 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울산의 이청용 그리고 이 서울의 기성용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왔고 또 유럽 무대에 또 이제 함께 진출하면서도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이 쌍용을 그라운드에서 볼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사만이 입에 한번 뭉치자. 자, 일단 울산과 서울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서울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은 양 팀이 비슷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수원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것을 빼고는 그러니까 남은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은 전북전에서 0대3으로 패배한 이후에 성남, 강원, 상주를 상대로 3연승을 달렸고 직전 경기 광주와의 맞대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양 팀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역대 전적에서는 64승 50무 52패로 울산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네. 울산이 현재 서울을 상대로 이제 패배한 지가 꽤 됐고 서울이 울산을 상대로 거둔 마지막 승리가 2017년 10월 28일 홈에서의 3대0 승리였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는 울산의 홈인 이 문수구장에서 또 펼쳐지기 때문에 원정 기록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원정에서는 2016년 4월 24일이 마지막입니다. 자, 울산 같은 경우는 현 시점 K리그 내에서 기세가 가장 좋은 팀입니다. 이 전북과 승점 차는 1점인데 체감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좀 우위에 있는 듯한 모습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나 대량 득점 경기가 많은 게 이제 가장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올 시즌에 3득점 이상 한 경기가 벌써 8차례나 됩니다. 게다가 지난 7월 이후 공식전 10경기에서 8승 2무, 리그로만 따졌을 때는 7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중심에는 주니오 선수를 저희가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주니오 선수가 올 시즌 14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그중에 18골을 넣었습니다. 이 울산이 주니오가 득점한 경기에서 11승 1무를 기록하면서 정말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게 사실 득점이 많은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몰아넣기보다는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한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공격 루트가 다양한 것도 울산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윤빛가람, 이청용 등을 활용한 이 중원 공략이 만약에 막혔을 시에는 김태환 그리고 이제는 또 홍철 선수가 울산의 좌측 수비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도 상당히 좀 날카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빠른 방향 전환을 무기로 삼다 보니 그만큼 이 상대팀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네네. 이게 방향 전환이 빠르게 되면 중원, 그러니까 중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 특히나 주니오 같은 선수들에게 공간이 활짝 열리는 또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울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김호영 감독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4경기에서 3승 1무 패배가 없습니다. 3백에서 4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기본 대역은 이제 4-2-3-1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 포메이션 자체가 안정감을 좀 기반으로 이 4백 앞쪽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전술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이 팀적으로 뭔가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승규라든지 윤주태 같은 선수들의 활약도 쏠쏠하고요. 김진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윙백 내지는 풀백으로 인식이 됐었지만 이제는 윙어로서 또 경기에 나서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서울이 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 부상자들의 복귀입니다. 고요한, 오스마르, 한찬희, 조영욱 그리고 이 윤영선 등이 훈련에 복귀를 한 상태고요. 물론 뭐 경기에 당장 나설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상자들이 이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지금 뭐 저희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선수는 기성용. 최근 서울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가 이제 김원식 선수. 김원식 선수의 활동량 여기에 이제 기성용 선수의 경기 리딩 이 조율이 더해지면 지금보다 서울이 미드필더진 전력에 있어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울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피지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 정상적으로 팀 훈련을 소화한 지도 꽤 됐다고 합니다. 이 출전 시기를 조율하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날 경기에서 이청용 선수와 기성용 그리고 기성용 선수와 이청용 선수의 맞대결이 형사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리그 18라운드 주요 경기들을 이렇게 미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상주라는 강력한 전함과 또 인천의 필사적인 투지가 뜨겁게 맞붙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승 후보인 울산과 상승세 서울이 만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또 쌍용이 만날 수 있을지 또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무패 안 물어봐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시간이 오반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상하면서 저는 과감하게 울산의 승리 예측하겠습니다. 과감하게요.
이제는 제가 사실 좀 안전빵으로 가야 될 때가 돼서 네. 사실 해설위원으로서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긴 한데요. 네. 이제는 울산이 좀 저의 기세를 만약에 여기서 서울이 이긴다 은퇴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두 경기 외에도요, 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이틀 동안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집에서 안전하게 중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알찬 축구 소식 가득 모아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살롱! 인천을 굉장히 생각하기 때문에 상주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비염 충농증 콤보를 맞아야겠네. 네, 오늘 굉장히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편찮으세요. 걸어다니는 종합병동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소팔메토 굉장히 열심히 먹으면서 아, 잘 먹고 있어요?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왜 매주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광고주분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